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고전 맛집 탐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은요. 고려시대의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백문보선행의 율정설이라는 곳이에요. 이름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와, 이 집 맛이 정말 깊거든요. 한번 맛보면 절대 못 잊을 겁니다. 자, 다들 마음의 준비하고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맛볼 메인 메뉴의 한 구절입니다. 이지러지면 가득 차고 빠지면 더해진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 줄이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가득 찰 수가 있고 뭐가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양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처음 들으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 저랑 같이 이 비밀 암호를 하나하나 풀어볼 건데요. 우리 반 명탐정들 따라올 준비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한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분 취향이 정말 확고해요. 다른 건 쳐다도 안 보고 오직 밤나무에만 올인한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윤공입니다. 옛날에는요, 밤나무가 너무 천천히 자라서 열매를 보려면 진짜 한 세월이 걸렸대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안 심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윤공이라는 분은 이사할 때마다 다른 건 다 안 보고 딱 하나, 마당에 밤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고 집을 계약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밤나무 덕후인 거죠. 그래서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밤나무만 좋아하나? 그랬더니 윤공이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봄에는 꽃이 예뻐서 좋고, 여름에는 그늘이 시원해서 좋고, 가을에는 맛있는 밤을 실컷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땔감으로도 쓸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사계절 내내 쓸모있는 만능 아이템 아니냐는 거죠. 와, 정말 실용성 하나는 끝내주네요. 자, 여기까지가 윤공의 대답이었어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런데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친구, 바로 이 율정서를 쓴 글쓴이는 고개를 갸웃하는 거죠. 그냥 쓸모가 많아서 좋아한다고? 에이, 설마 그게 전부일까? 하면서 윤공 자신도 몰랐던 진짜 이유를 예리하게 꿰뚫어 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는 별표 5개,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밤나무를 보는데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윤공은 밤나무의 쓸모,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글쓴이는 그 너머를 본 거죠. 아니야, 넌 밤나무랑 닮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라면서 둘 사이의 닮은 점, 즉 본질을 본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글쓴이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와 닮은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즉, 윤공아, 네가 밤나무에 끌리는 건 단순히 쓸모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 자신이 바로 밤나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딱 짚어준 거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통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네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들 집중. 도대체 밤나무랑 윤공이 뭐가 그렇게 똑같다는 건지, 듣고 나면 온몸에 소름이 쭉 돋는다는 그 놀라운 평행이론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밤나무의 일생을 한번 볼게요. 이 나무, 시작이 아주 고달파요. 심기도 까다롭고 뿌리 내려서 자라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일단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뒤부터는 무서울 정도로 쑥쑥 자라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초반은 고생, 후반은 대박.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나무인 셈입니다. 그럼 이번엔 윤공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이분도 시작이 참 늦었어요. 30이 넘어서야 겨우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요. 40이 훌쩍 넘어서야 첫 번째 벼슬을 얻었죠. 남들보다 한참 뒤처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 만에 무려 9번이나 승진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 게임에서 치트키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시작은 둘 다 너무나 힘들고 오래 걸렸어요. 밤나무는 더디게 자랐고 윤공은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섰죠. 하지만 일단 한번 터지니까 어땠나요? 밤나무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윤공은 하루아침에 대성공을 거둡니다. 와, 작가의 통찰력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밤나무의 성장 과정과 윤공의 인생처럼 서로 전혀 다른 두 대상에서 비슷한 점을 끌어내서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문학 용어로 유추라고 합니다. 글쓴이는 바로 이 유추라는 엄청난 기술을 사용해서 윤공의 인생이 왜 위대한지 알고 싶어? 저기 저 밤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준 겁니다. 정말 천재적인 설명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 작가는 이 밤나무와 윤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진리로 확장됩니다. 작가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요. 바로 샘물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퐁퐁 솟아난 작은 샘물이 어떻게 저 거대한 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선 눈앞의 웅덩이부터 가득 채워야 해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 웅덩이를 꽉 채우면 그 힘으로 비로소 넘쳐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강을 잃어서 마침내 바다에 도착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맞아요. 바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바로 이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느린 것은 반드시 빨라지고 멈춘 것은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한다.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암호 같은 문장, 이지러지면 가득 차고 빠지면 더해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밝혀지는 순간이죠. 웅덩이를 채우듯 자신을 단단하게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결국 더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그런 깊은 뜻이었네요. 자, 지금까지 고려시대 학자 백문보가 들려준 깊고 진한 밤나무 이야기를 맛봤습니다. 수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들, 특히 여러분의 고민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디고 힘들어 보여서 때로는 불안하고 조급해질지도 모르지만 묵묵히 내실을 다져서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줄 여러분만의 밤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